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초보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 에피소드 8번째 두음 암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음 암기법이라는 것은 보통 아마 학원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암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토픽들에 대한 암기를 해야 될 경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이르포라든지 이제 KPC 학원에서도 이러한 암기법에 대해서 많이 해주고 있고, 라이지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암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음 암기법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숙사님들이 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입에 잘 익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암기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두음 암기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음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기술이나 분류에 대해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야겠죠. 왜냐면 암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연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음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음 암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그 분류나 또는 상세 기술 요소들, 그리고 절차로 본다면 그 절차의 흐름에 따른 프로세스를 보통 말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지, 판단, 제어, 임판제, 그리고 OWASP라고 하면 풀댓, 통이남, 승코, 태엽기. 이게 아마 그 모바일 OWASP 탑 10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각 글자의 앞 글자를 따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테스트 원리를 본다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결, 완, 조, 상, 집, 살, 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결은 결함 발견이 목적이라는 거, 완은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는 거, 초는 초기에 프로젝트 초기에 실행해야 된다는 거, 상은 상황 의존적이라는 거, 그리고 집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그러니까 오류는 집중되어 있다는 거. 살은 살충제 패러독스. 그리고 오는 오류 부재의 궤변.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완 초상 집살오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입에 익은 대로 이 앞글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원리 같은 경우는 절차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순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조합을 해서 본인의 입에 맞게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보통 많이 쓰는 요구공학에서 추분명검, 협기변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추적, 분석, 영세, 검증, 협은,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협업이었던가 형상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얘는 기준선, 그리고 변경관리, 협의체, 이 CCB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적성, 이런 식으로 추분면검, 협기변추 이런 식으로 암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느 정도 학습을 했을 때 모든 토픽에 대해서 이 둠 법칙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둠 법칙만 암기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을 보게 되면 절차가 개추 모의 통은 네, 개추 모의 통운, 네, 이렇게 보통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계획, 추적,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세 방법 기법으로서 도알, 휴퍼트, 조소, 조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앞에 분류가 되고요. 상세 기술이 알파 마이닝, 큐리스트 마이닝, 뭐 퍼지 마이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기억, 그러니까 이 둠 법칙의 문제점이 이렇게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안 나지만 둠 법칙은 기억이 난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둠 법칙이 생각나지만 상세 기술이 생각 안 나면 풀 자료로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빠르게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비식별화, 여기 보면 보통 저희가 사비적사, 갑총대범마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연동배솔류,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절차로서 사전 검토, 비식별 적정성 검토, 검사, 사후 관리, 뭐 이렇게 아마 사후 검토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가총대부만은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동 배설류는 연결 공격, 동질성 공격, 배경 지식 공격, 그리고 쏠림 공격, 그리고 유사성 공격. 지금 저는 122회 시험이 끝나고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토픽과 관련된 이 둠 법칙이 생각은 계속 납니다. 왜냐면 이 한 토픽을 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비식별화 같은 경우도 4개, 5개, 9개에다가 14개의 14개의 그러니까 14개면 28바이트를 가지고 지금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문의 글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이렇게 이 둠 법칙으로 했을 때는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둠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효과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는 혹시 몰라서 지금 전화왔던 부분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비조거비역. 저희가 비전, 조직, 거버넌스, 비즈니스, 혁신, 이 부분은 보통 IT 거버넌스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디나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류로도 써먹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과는 일단 암기가 오래 갑니다. 실제 키워드는 까먹어도 네, 둠 법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답안을 쓸 때 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 부분을 하나의 그 분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통판서 보호, 저는 이걸로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제어, 센싱, 통신, 판단, 서비스, 보안,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AI를 붙인다든지 그 다양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땐 여기까지 재생 통판서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안을 제가 추가를 했던 거고, 여기에 AI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CBMA, 저희가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IoT,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리고 AI, 그리고 VR도 있겠죠. 그러면 VR에 AR 있고 로봇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최근 기술, 저 블록체인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서 이 기존에 있던 그 두음 법칙 자체를 계속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하고는 동일한 분류나 두음 법칙을 쓰지만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로봇과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RB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했을 때는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가 오래 가는데, 문제점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나왔었죠. 두음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음 암기 방법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